안녕하십니까, 블리시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전략 리포트 종목인 퓨런티어에 대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퓨런티어, 이제 저희 리포트는 낸 지는 좀 됐습니다. 8월 달에 리포트를 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뭐 내려갔다가 변동성은 있긴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본격적으로 퓨런티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퓨런티어는 이제 최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이런 전장용 카메라 시장에 이제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퓨런티어에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거나 이제 업종 대비 고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주가가 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퓨런티어라는 기업은 이 전장용 카메라 시장이 확대되고 이게 자율주행으로 넘어갈 때 아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기업 개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퓨런티어는 카메라 모듈 관련 자동화 장비 개발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리고 티어 1 전장 업계에서 기술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업이다. 그리고 삼성전기 A양과 세코닉스의 E양 전장 카메라 제조 라인에 액티브 얼라인 장비 납품을 시작으로 듀얼 얼라인 등 다양한 조립 검사 공정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봤을 때 저희가 어,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기다. 그리고 세코닉스가 있다. 이런 거 볼 수 있고 아마 플러스 LG노텍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일단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제가 다시 얘기를 할 텐데 대표자는 현재 배상신 대표고 최대 주주는 아닙니다. 최대 주주는 하이비전 시스템이고 지분 40.45% 들고 있어서 배상신 대표가 하이비전 시스템과 뭐 특수 관계는 아니지만 하이비전 시스템의 이제 주요 종속 자회사로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이 당시에는 2,250억이었는데 아마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갔을 것 같고요. 여기 IR 담당자 번호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퓨런티어 홈페이지 우리 한번 구경해 볼까요? 네, 퓨런티어의 홈페이지입니다. 퓨런티어가 이렇게 딱 보자마자 IR 페이지 이제 오픈했다라고 되어 있고 IR 페이지에서 IR 일정 같은 거 실적 발표랑 이런 것들 이런 걸 또 신경 쓰는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주가 부양 의지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홈페이지 딱 들어왔을 때 이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지금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왼쪽부터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있는 게 이 센싱 카메라 검사 장비이고요. 이 센싱 카메라라는 것 역시 결국 자동차의 뭐 사이의 거리나 자동차를 인식하고 자율주행적인 요소 판단할 때 이제 현재 꼭 필요한 카메라죠. 입체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3D 센싱 카메라가 필요하고 퓨런티어는 그것과 관련된 이제 또 부품들 그리고 그게 적용된 여기는 아다스 장비네요. 아다스 카메라 솔루션 그리고 3D TOF 테스트 솔루션 보통 이렇게 검사 장비 위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검사 장비를 제작하는 역량 역시 오회사인 하이비전 시스템으로부터 가져왔다라고 봐도 무방을 하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휴대폰 그리고 VR 기기 이런 데 들어가는 카메라 검사 장비를 만든다 치면 퓨런티어는 전장용 카메라에 들어가는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기술력 자체는 아마 둘 다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보통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제품들이 이렇게 있고요. 제품 소개 한번 이렇게 쭉 볼까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더스트리얼 PC 그리고 LED 라이트 소스 그리고 모션 드라이브 모션 디바이스 그리고 비전 시스템 이런 장비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장비가 이 장비 개별만으로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지금 이걸 본 이유는 이런 장비들을 생산한다 이게 자동차에 좀 들어가는 것들이구나 이 정도만 좀 체크하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퓨런티어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한번 보시면 퓨런티어가 이제 하락했을 때는요 상장 이후에 이제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처음 비싸게 상장했다 보니까 처음에 조정을 받았고 행보 기간을 거쳐서 여기서
최근에는 영업이익 100배가 상승했다라는 이제 기사와 함께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질 수 없는 키워드가 테슬라인데요. 이 테슬라라는 키워드는 현재 퓨런티어에게 있어서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주요 키워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것도 뒤에서 우리가 보면서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재료가 본격적으로 나오나요? 지배구조부터 나오네요. 지배구조 한번 살펴보시면 배상신 대표 플러스 특수관계인들이 18.96%,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이 40.45%, 둘이 합치면 50, 거의 52%? 59%네요. 5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퓨런티어의 경영권은 되게 안정적으로 장악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밑에는 여기 자회사들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준성 하이테크, 수 인베스트먼트 캐피탈, 큐비콘, 그리고 이제 퓨런티어 이렇게 있는데 퓨런티어 홀로 자회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상장이 되어 있고요. 배상신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지분이 많이 없기도 하지만 하이비전 시스템과 대비해서 현재 52세, 네, 젊은 편이죠. 임원 중에. 그리고 자녀들은 따로 회사에 입사해 있거나 경영 수업을 받는 자녀들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분이 거의 60%이기 때문에 경영권 공격으로부터 안정적인 상태고요. 과거에도 무상증자도 한번 실시한 적이 있었고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도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오버행 이슈나 그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23년 3월 3일 임원들 간의 블록딜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59.35%에서 56.3%로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블록딜 이유야 뻔하죠. 돈이 필요하니까 그때 상승할 할 때를 이용해서 좀 팔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료 부분 보면 이 센싱 카메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하나의 포인트인데 일단 국내에서 이 퓨런티어만 전장용에 들어가는 센싱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의 좀 프리미엄 요소를 줄 수 있는 거고 현재 여기 기아차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테슬라 등의 기업의 이 센싱 카메라 검사 장비를 갖다가 납품하는 업체들에게 납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고객사가 현대차, 기아차, 테슬라인데 그들에게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뭐 삼성전기, LG노텍 그런 쪽이 또 이 퓨런티어의 고객사가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센싱 카메라의 화소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공표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카메라 장비, 검사 장비의 또 하나의 강점이 뭐냐면 보통 카메라 일반적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요. 화질이 올라가면 그 안에 구성 제품이나 그런 예를 들어 액추에이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수율이 또 매번 새롭게 잡아야 되고 생산하는 공정도 새롭게 잡아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그 소프트웨어 같은 이런 검사 장비는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또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비용을 여기가 받는 거고 이 장비를 통해서 그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카메라가 나올 때마다 소프트웨어를 또 업그레이드 해주거나 혹은 새로운 검사 장비를 공급함으로써 이 퓨런티어가 또 이제 새로운 먹거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 모듈의 성장 역시 이런 검사 장비 업체들에게는 나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고 이 모델 역시도 하이비전 시스템도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아직까지는 자율주행 레벨 3가 실현되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슈는 확실히 될 수 있다. 지금 이 리포트 쓸 때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최근 올해 연말까지 해서 현대차랑 기아차에서 제네시스에서 레벨 3 자율주행을 갖다가 상용화하겠다 얘기를 한 게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시장에서 하나의 또 이슈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테슬라는 지금 최근 어닝 쇼크도 나오고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은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사실 안 좋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 차량 판매 대수가 이제 줄어들거나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차량 검사 장비를 공급하는 이 퓨런트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카메라 시장이 지금도 자동차 쪽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을 통해서 P와 Q가 동반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좀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거고 퓨런티어는 또 특이하게 자기 자사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외주 생산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특정 고정비를 넘어가게 되면 매출이 이제 영업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공장을 돌리고 있으면 캐파를 갖다가 돌리는 만큼의 일정 부분이 판관비로 나가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판관비가 정해져 있고 그 이상 외주 생산을 하더라도
판관비는 고정돼 있으니까 영업 레버리지가 일어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일단 동산 향후에도 외주 생산을 유지할 계획이라 하고요.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제외하면 고정비 증가는 일단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회사가 너무 잘 되고 하면 이 고정비도 다시 증가는 할 수 있겠죠. 부품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하이비전 시스템 향으로 여기 적혀 있죠. 대다수 부품이 모회사인 하이비전 시스템 향으로 공급되고 있다.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의 실적 성장과 함께 동시에 부품 사업부 또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이비전 시스템의 최대 공급사가 LG이노텍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LG이노텍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했던 건 역시 LG이노텍이 LG이노텍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LG이노텍은 애플 향으로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애플이 잘 돼야지 하이비전 시스템이 잘 되고 하이비전 시스템이 잘 돼야 또 그 아래에 있는 퓨런티어에게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테슬라 관련해서는 아까 삼성전기 얘기했었는데 삼성전기가 현재 퓨런티어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테슬라 이제 전기 트럭 카메라 모듈에 삼성전기가 수주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향으로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 검사 장비가 필요할 텐데 그 검사 장비를 퓨런티어가 하는 거죠. 테슬라는 이제 전기 트럭 그리고 모델 S, 모델 X, 모델 Y 등에 필요한 카메라 모듈을 진행을 했고요. 삼성전기는 세미와 사이버 트럭 등 전기 트럭용 카메라 모듈 전량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테슬라가 잘 돼야 여기도 흥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이버 트럭과 관련해서는 최근 뭐 그렇게 별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출시가 돼도 뭐 큰 영향이 없을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LG노텍 역시 테슬라의 신규 모델에 탑재되는데 결국 LG노텍이 이 카메라 모듈을 수주하더라도 결국 검사 장비는 퓨런티어 걸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국내에서 아직까지 전장용 카메라 검사 장비는 퓨런티어밖에 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음, 일단 이제 물량 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인하하고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있어서 일단 단가가 조금 내려갈 수는 있겠으나 팔리는 판매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거고 테슬라의 전략 자체도 나중에 FSD라는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라 일단은 디바이스인 자동차를 갖다가 싸게 대량으로 공급을 해서 점유율을 높여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FSD로 매달 구독료를 받는 식으로 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현대차 레벨 3와 더불어서 퓨런티어가 아니라 테슬라에서도 슈퍼컴퓨터 도조를 이제 생산하겠다. 그리고 이게 결국 FSD 차량 개선 관련 이슈로 연결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얘기가 나오면 퓨런티어가 또 부각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23년 기준으로 2분기 영업이익이 70억으로 전년 대비 1000% 상승했는데 아까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매출 레버리지, 영업 레버리지가 이제 외주로 인해서 좀 시한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인 사업 부분을 보면 장비 사업부가 57%, 부품 사업부가 42%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지금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치 평가로 보신다면 퓨런티어는 사실 싼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싼 기업이라고 할 수 없고 일단은 PBR 밴드는 현재 중단에 위치해 있는데 아마 지금은 주가가 더 올라서 한 조금 더 위에까지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R 역시 지금 고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고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뭐 나무가, 액트로, 옵트론텍 사실 이런 기업들과는 비교하는 게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검사 장비를 직접 만든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업종이 현재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겠죠. 다음 리스크 한번 보겠습니다. 리스크는 외주 방식 생산에 따라서 매출 채권 등이 증가하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악화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은 없지만 전장용 카메라 검사 장비 업체들이 이제 난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추가적인 블록딜, 아까 임원들이 여기 있는 특수관계인 배상신 외에 특수관계인 18.96%가
지분이 한번 줄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블록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네,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려면 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퓨런티어의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퓨런티어는 저희가 처음 보고서 나갔을 때는 한 이 구간쯤 나갔었던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한번 급등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나서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나서 제가 다시 전량 리포트로 편입을 했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이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추세가 현재 고점을 점점 올려가고 있고 저점도 계속 올려가면서 이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거고요. 최근 지수가 20% 빠지는 그런 극악의 환경 속에서도 퓨런티어는 여기 잘 버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퓨런티어가 자율주행 모멘텀으로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연말에 일단 현대차, 기아차 레벨3 자율주행 관련해서 분명히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 피어 그룹 본다면 현대오토에버 한번 볼까요? 현대오토에버는 지금 최근에 먼저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이렇게 조정을 쭉 받고 있어요. 여기 역시도 일단 자율주행 관련 업종 속에서는 현대오토에버가 전 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대장도 이제 여기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에 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구간만 잘 버틴다면 이 자율주행들 움직일 때 현대오토에버를 중심으로 퓨런티어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퓨런티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퓨런티어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저희 이런 그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 따로 뭐 문의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퓨런티어에 전화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단순 종목 추천이 아니라 한번 같이 공부해보고 괜찮은 걸 갖다가 저희가 추적을 해드린 개념이라서 해보고 결국은 이 투자에 대한 판단은 확신이 서셔야지 이걸 보시는 분들도 하실 수 있는 거라서 본인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고 이 영상을 바탕으로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 놓쳤었네, 아니면 이런 부분도 더 있다, 이런 걸 저희에게도 또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퓨런티어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